자, 지역 의제를 살펴보는 1라운드 낙동강 회담에서는 지역 정부의 잉여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역 정부의 잉여금 말 자체가 다소 생소한데요.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1년 지방 정부의 잉여금이 무려 68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방 정부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순 세계 잉여금과 재정 안정화 기금을 합친 여윳돈이 무려 41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요, 세인 만큼 세출을 해야 한다는 균형 재정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지자체는 돈을 남겨먹는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구 중구는요, 세출 대비 여유 재원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자체였고요. 특히 재정 자립도가 10% 이하인 지자체 중에 여유 재원 비율이 높은 10개 시군, 거기에 청도, 상주, 군위, 의성, 봉화, 영양까지 경북에만 6곳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울릉군도 13위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과도한 여유 재원을 적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방정부의 여유 재원에 관한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소장님께서는 이 지방정부의 잉여금 발생하는 것 이 자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발생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네. 지금 사실 이렇게 나와 있는 뭐 소개된 자료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까 잘 말씀을 주셨는데 균형 재정 원칙이라고 하죠. 실제로 계획했던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 예산에 따라서 뭐 국고 보조금이나 여러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금도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원금이 내려왔을 때 본인들이 실제 계획했던 것만큼 쓰지 않고 거기서 남는 돈 자체를 본인들이 나중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적립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일반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많은 지자체들에서 관행적으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적립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한번 공론화가 된 만큼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라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 지방정부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입 세출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산을 사실 감시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기구가 의회잖아요. 근데 의회가 그 감시 견제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 유독 경북, 대구 경북에서 이런 지자체가 많다는 것을 보면 특정 정당, 여기서는 국민의힘이죠. 그 특정 정당이 독점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의회가 지자체장이 세운 예산을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방의회의 감시, 견제, 통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좀 확장을 시켜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소식 보고 뭐 하여튼 충격적이었어요. 대단히 충격적이고, 사실 그 지방과 그 수도권의 균형 발전, 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시대의 화두잖아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고, 지방 소멸이라는 것도 대단히 두려운 문제인 것이고, 지방이 소멸하면 그 지방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전체 사회의 운명이 대단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앞다퉈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든 재원을 더 끌고 오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네. 지자체장의 능력 중에 하나가 그런 예산을 잘 따오는 것이 지자체장의 어떤 역할, 그리고 정치적인 역량, 그렇게까지 보는데, 아니 막상 따와가지고 사용을 안 한다, 이렇게. 대단히 당황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여유 재원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근본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생각해 보자면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적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이게 세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게 있을 것이고, 세출 역시도 그렇게 걷어진 세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나 아니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저소득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실 이렇게 여유 재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업 추진 자체가 부실하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지자체나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까다롭게 사업계획서를 쓴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사기업에 비해서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액수를 산정한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뉴스를 접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돈이 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너무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말하려고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그 김기현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뼈가 있는 것 같은 게 이 도시들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부와 그 의회, 감시하는 기관이죠. 그 기관 간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게 너무 뼈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오는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여유 재원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결국 이 여유 재원이 다시 중앙정부로 반환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소비가 되든 뭐 계속 지자체에 누적돼서 쌓여 있든 뭐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어떤 피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어떤 피해라고 해도 결국엔 전부 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받게 되는 피해겠죠. 그 뭐 예산 남아서 우리 연말에 뭐 안 파도 되는 보도블럭 갈고 맞아. 이런 일들 비일비재한 거 늘 보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없던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러 가면은 지자체에서 늘 하는 말 있죠. 돈이 없다. 그럼 돈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 좀 안일하게 세운 것이겠죠. 안일하게 세우다 보니까 어떤 계획에 돈을 과도하게 책정해 놓고 그리고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작 주민들은 정말 해야 할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악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건데 결국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부분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방 정부가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여유 재원이 많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주민들에게 공시해 왔던 뭐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에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이 지방 정부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난번에 우리 맨날 대구나 다른 지방 정부들끼리 협약이나 이런 과정을 봐서 알겠지만 지방 정부 자체의 신뢰를 잃는 게 이제 뭐 언론에 뜨거나 아니면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게 이뤄지게 되면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교부금을 받을 때에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아마 절차가 진행이 됐을 텐데 이게 요 근래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발생하게 된 건지 아니면 몇 년 동안 누적이 돼서 이렇게 많이 생긴 건지 이게 지금 뭐 한 해 두 해에 걸쳐서 뭐 40조 원이나 남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뭔가 꽤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왔던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뭐 당장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내역을 잘 모르니까 그냥 소박한 우리 시민의 감정으로는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했냐 그러면 도대체 돈 안 쓰고 뭐 그 돈 그렇게 많이 청구해서 남겨가지고 어디로 갔냐 그 돈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할 거 아니겠어요 소박한 생각으로는. 근데 뭐 어쨌든 지방정부의 재정을 갖다가 뭐 이렇게 남겨가지고 누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고 뭐 그래봐야 기껏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도 않아야 될 공사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뭐 가로등 교체 뭐 보도블록 파헤치고 나무 다시 심었다가 뭐 뺐다가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될 공사를 하고 그러면서 또 그 공사 입찰업체나 이런 것들을 뭐 또 이렇게 부정하게 뭐 선정을 해가지고 이권을 뭐 이렇게 취하거나 뭐 이런 개연성 뭐 그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저기 뭐냐 지자체 아까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오니까 지자체에 이제 소속된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관계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쨌거나 언제 뭐 국책 사업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뭐 언제 됐을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들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차근차근 모아놨다가 뭐 정확한 워딩을 빌려보자면 미래 사업에 투자할 만한 준비를 조금 하고 있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세입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쓸 만큼 제대로 집행을 한 다음에 남은 돈이면 모르겠지만 이게 대부분 뭐 국고 사업이나 아니면 국고 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돈들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 지역을 위한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과연 우리 시민들이 설득을 할 수 있는 내용일까 하는 부분에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코로나 핑계를 댈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걸 많이 못해서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실까? 조금 의문인데 여유 재원 발생이 이제 이렇게 많이 생긴 것 자체 원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수적인 세출 책정 때문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세금이 쓰이는 곳 자체를 굉장히 줄이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애초부터 비용 지출 자체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냐? 혹은 적극적이지 않은 추경 추진. 그러니까 뭐 처음에 나름대로 예산을 잡았다가 돈이 좀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추경을 해서 다시 이제 예산을 갖다가 전용이라고 그러죠. 다른 곳에 예산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하자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유들이 쌓여 있는. 그러면 추경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예산 전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원인. 또는 이제 애초부터 사업 계획 자체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안 되는 사업이라거나 뭐 그만큼 돈이 쓰일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뭐 이상하게 사업이 계획이 돼가지고 결국 돈이 쓰이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강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세요? 뭐 보수적인 세출 책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이 계획서나 아니면 사업 계획 같은 걸 잡았을 때 굉장히 조금 부풀려서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받아놓고 거기서 쓴 예산을 제외하고도 많이 남는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경 추진이나 부실한 사업 계획 중에서 저는 조금 무게를 두고 싶은 게 사업 계획의 부실성 이 부분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분명히 국고 보조금이든 아니면 뭐 정부의 지원금이든 받는 절차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쓸 거고 이 돈이 왜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써서 냈을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추진됐을 때 그렇게 추진됐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이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제일 크게 나온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찝고 싶은 부분은 이게 관행화가 돼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행화라는 말이 상당히 무서운 게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알면서도 돈을 준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 어느 정도 이게 관행화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강하게 들고요. 네. 위원장님께서는 이 여유 재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발생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짚을 수 있는데 일단 첫째로는 그 지자체장이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시민의 어떤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고 늘 해오던 방식대로 예산을 세운다던가 본인 중심의 뭐 시민을 위한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어떤 시혜성 예산 정도로만 그치고요. 정말 필요한 예산을 만들지 않는 그 부분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가 돈이 남았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건설에 쓸 거를 갑자기 뭐 복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생기는 문제들도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비를 따오는 경우에는 종종 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사실 뚜렷이 저희가 뭐 어떤 계획이 있진 않아요. 지자체 단위에서. 그런데 뭐가 예산이 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쨌든 받아오는 게 중요한 거죠. 계획은 나중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와서 큰 예산을 만들어 와서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죠.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받아왔다. 그러면은 이제 집행을 해야 될 건데 사실 그런 능력을 갖춘 또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또 부족한 거예요. 지역에는 특히나. 그러면은 이 예산을 들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다 보면 결국에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산이 소비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친화 도시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왔어요. 그럼 여성 친화 도시면은 어떤 데 예산을 쓸 것 같습니까? 뭐 귀갓길 안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 친화 도시고 여성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는데 길거리 LED 등 비추는 데다 이제 여성 친화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여성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런 식의 이제 예산 집행이라는 걸 보면은
참 좀 많이 아쉽죠.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결국에는 결론으로 가면은 시민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 계획부터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좀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지점 중 또 하나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렇게 여윳돈이 많은 지자체들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대단히 낮은. 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만으로는 전혀 이 지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여윳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사실은. 그렇죠. 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돈이 안 남아야 되는데 재정 자립도가 형편없이 낮은 곳에서 오히려 돈이 더 남는다.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 누구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공짜로 내려온 게 아니고 재정 자립도가 대단히 높거나 뭐 거의 능력이 오버되는, 뭐 극단적으로는 서울시 강남구 여기서 나오는 세금이 오버된 이제 과잉이랄까, 잉여 세금 이런 것들이 세입이 지방으로 가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관례화되고 문제 제기가 계속되다가 서울과 지방에 대한 어떤 뭐 갈등 구조라든가, 왜 우리 세금으로 우리한테 안 쓰고 그런데 쓰지도 않는 데다가 돈을 줘야 되느냐, 뭐 이래가지고 갈등 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미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가 전부 다 그런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그런 갈등은 좀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언급된 그런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와도 그러면 쓸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장이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력하거나 그 부분이 가장 큰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지적 잘해주신 게 이게 괜히 또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구조를 낳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 누가 실책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제 보조금을 집행을 받고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은 우리 지방 정부들의 실책인데, 그걸로 인해서 괜히 우리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끼리 얼굴을 붉힐 수도 있는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아까부터 언급했던 그 관행화에 대한 부분. 지금이라도 막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지금에서는 그렇게 언론 보도가 막 많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되고 중첩되고 누적되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중앙 언론에도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특히 다른 지역 시민들이 낸 세금을 왜 저기서 여윳돈 놀이를 하는데 제공이 되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다면 사실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 뭐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조금 부정한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법이 있다면 회수를 하는 게 좋겠지만, 사실 뭐 그런 방법까지 썼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이 일들이 계속되지 않게, 누적되지 않게 조금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게 자정작용으로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을 만한 사안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고, 어쨌거나 사업계획서를 냈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산이 남았다라고 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그 지방정부에 속해 있는 내부적인 자정작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막을 수 있을 만한 조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 두 가지 숙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야 되는 이 잉여 문제, 지역 정부의 잉여금 문제를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것인가. 화두를 일단 우리 강 소장님께서 네. 열어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네. 이 문제를 좀 시정하기 위한 예방책이랄까요? 뭐 교정책, 뭐 이런 걸 어떻게 기본이라면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고 네. 네,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해서 전문성을 갖고 예산을 좀 책임감 있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의회가 사실은 그런 감시 견제 기능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의회 구성 자체가 그런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사실 일당이 독재 집권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히면 좋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조금 필요한 것 같은 게 지금도 있기는 있거든요. 뭐 주민 참여 예산제부터 뭐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예산 자체가 아까 뭐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일시적인 거일 확률이 또 크고 그 예산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크지 작아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무언가 참여를 해가지고 정책적인 효능감을 얻을 만한 예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여유 자금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 또 아이디어들을 제시한다면 어느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냐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어쨌든 지금 이게 법적인 어떤 시정으로 어렵다면은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반복됐을 때 만약에 시의회, 뭐 구의회, 군의회 이런 곳에서 제대로 지휘, 뭐 통제, 뭐 감독을 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엔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어떤 정치 주체들이 정치 주체, 뭐 제 언론을 정치 주체로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상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주체들이 견제를 하는 그리고 감시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뭐 잘못이 드러나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결국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이 선출직이니까 지자체장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대단히 정치적 불이익을 입고 혹은 뭐 정당에서 공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입고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어쨌든 이 문제는 지역에서 그 민원을 제기하고 뭔가 바뀌었으면 하는 게 마음속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나 오랫동안 뭐가 잘 안 되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지역에서 문제 제기되어 왔던 것들. 근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다들 좌절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고 10년, 20년 된 문제들이 있는데 솔직히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지자체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돈이 많이 쌓여 있다고? 다들 분노할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는 내막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 자체가 오랫동안 안 되는 게 그 자체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곱빼기로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다는 거는 더더욱이나 분노를 자아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기 김기현 위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뼈아픈 게 연말만 되면 쓸데없이 보도블럭 없는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사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구에 살다 보니까 뭐 놀러 가면 시내라고 하죠. 저기 동성로에 많이 놀러 가는데 동성로만 해도 이상하게 연말만 되면 분명히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보도블럭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엎었다가 다시 까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결국 신뢰하지 못함으로 다가간다는 게 참 뼈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잃는다는 거 그 자체가 우리 나중에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실제로 나중에 실제로 필요해서 뒤엎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 되면 상황이 좀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좀 들고요. 그래요. 뭐 지방외 또 의원들이 자기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그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또 나름대로 뭐 배정받은 이라고 표현할까요? 하여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재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초의회 의원들한테 막 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이거 좀 해달라. 가로도 좀 교체해달라. 그럼 우리 업체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비리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단순히 이제 통제를 넘어서 가지고 지방의 의원들도 좀 창의적으로 이런 재원들을 사용할 만한 정책을 개발하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역량이 뭐 안 되는 건지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안 되는 거겠죠. 둘 다 할까요? 네. 그리고 이게 지방의원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항상 우리 그 카드 뉴스 올라오는 거 보면 특별교부세 땡땡억 원 획득, 뭐 땡땡억 원 확보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지방의원들의 그 공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현수막 많죠. 예.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느끼는 것들이 없다라면 그 사업 추진 자체가 방향이나 아니면 뭐 과정 자체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역시도 사실 이게 지방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액수를 확보해오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위기, 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저해, 뭐 불균형 이런 문제는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 예산 문제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언론 또 시민 여러 주체들이 이 문제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바른 길로 좀 사태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